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솔로 성장 모형을 이용한 몇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뭐 투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가상각률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솔로 성장 모형의 이제 다이어그램, 뭐 다이어그램 아니면 뭐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율이 처음에는 S1이었는데 이 투자율이 S2로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S2로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 여기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변화, 뭐 투자율의 상승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뭐 마인랜드라고 하는 경제는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투자율은 S1이었고요. 자, 이 S1의 투자율이 S2로 상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투자율이 S1이니까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쉽냐면 자,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앞에 그림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앞으로 가서요. 예.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을 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투자 곡선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요 점이잖아요. 요 점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렇게 찾으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함수, 여긴 지금 생산함수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GDP를 이렇게 찾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타 K 스타를 찾을 때는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뭐 쉽죠.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투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자, 우리는 최초의 투자율 S1이라고 했고요. 자, 그때의 투자 곡선이 바로 이 점선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는 바로 이 점이 될 것이고 그때의 자본 스탁 K 스타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율의 변화를 이제 제가 충격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거시경제학에서는 현재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을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샥이라고 불러요. 뭐 샥스. 그래서 그런 샥이 이제 투자율의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율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투자율 상승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충격은 한번 발생을 한 다음에 사라지는 충격이 아니라 투자율이 이제 한번 S1에서 S2로 상승하게 되면 영원히 이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충격을 퍼머넌트 샥이라고 하고요. 보통 퍼머넌트 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반대로 그 샥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율 같은 경우에 S1에 있다가 S2로 상승한 다음에 뭐 한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 뭐 길게는 한 2, 3년 지속되다가 이제 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거시경제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충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시적 충격, 뭐 temporary shock이라고 부르고요.
퍼머넌트 샥은 뭐 영구 충격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 네, 영구 충격 뭐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 수준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Y스타였고요. 자, Y스타는 생산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투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율 S라고 하는 것은 생산 함수에도 나타나지 않고 감가상각에도 나타나지 않고 투자 곡선에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곡선이 상승할 텐데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 곡선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투자 곡선이 상승하겠죠. 투자율이 예를 들어서 20%에서 30%로 상승했다는 것은 뭐냐면 생산한 것에 20%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30%를 투자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생산한 거에 생산한 게 이만큼입니다. 생산한 게 이만큼인데 생산한 것에 원래 20%를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20%를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투자율이 30%로 높아졌다는 것은 전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30%로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곡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감가상각 이 파란색 직선을 따라서요. 감가상각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본 스탁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자본 스탁이 증가하겠죠. 이만큼. 자, 이제 한 기간이 지나면 자본 스탁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K1. 자, 이제 한 기간 뒤에 보면 이때도 여전히 투자가 이만큼이고 감가상각이 이만큼이에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자본은 증가하게 되어 있죠. 자본 스탁이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 K2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자본 스탁은 어디로 접근해 가냐면 K 더블 스타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이 무한히 가까이 가면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 스탁은 K스타에서 K 더블 스타로 상승하고요.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요? 1인당 GDP는 Y2로 죄송합니다. Y 더블 스타로 늘어나게 되겠죠.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투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스탁과 소득이 증가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전반적인 자본 스탁의 규모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본 스탁이 증가하거나 더 이상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면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by definition 스테디 스테이트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율이 상승하기 전에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코노미는 성장하지 않았었어요. 이미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도 K스타로 일정하고 1인당 소득 수준도 Y스타로 일정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상태에 있었고 외부적인 충격, 투자율 상승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본 스탁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때 1인당 소득 수준도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충격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지 다시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진입하게 되면 다시 더 이상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겠죠.